이번 주 사건 사고 브리핑입니다. 교수님 배달 음식 잘 드세요? 네, 배달 음식 많이 먹죠 뭐. 요즘에 뭐 집집마다 배달 음식 안 시키는 집 있어요? 있죠. 예? 저는 배달 음식 거의 안 먹어요. 아, 네, 저는 약간 배달 음식이 양도 좀 많기도 하고 맛도 없어요? 그것도 그렇고 사람이 저희 집에 이렇게 드나들어. 드나드는 게 싫다는 거죠? 네, 그래서 가까운 데서 제가 직접 가서 사오는 편이거든요. 근데 오늘 딱 그거 좋은 습관이다, 그 사실은. 네, 근데 약간 또 까탈스럽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유난히 다른 건 안 그런데 배달 음식에 대해서는 약간 저도 맞아요. 그런 생각이 좀 있어요. 근데 이번 사건 배달 많이 음식 시켜 먹는 분들이 주의해야 될 게 되게 많은 사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배달 앱을 이용해서 이제 음식 시켜 먹는 분들, 네. 이런 분들이 주의해야 될 어떤 사건이 터진 거죠 오늘. 사실은 배달 앱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주의할 게 아니라 그 배달 앱에서 고객센터가 있잖아요. 그 응대하시는 분들이 좀 더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것들이 있는 사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배달 앱을 운용하시는 분들,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신경 좀 더 써줘야 될 사안이기도 한데, 네. 그거는 그들한테 이제 요구해야 될 사안이고, 배달 음식을 앱을 통해서 시켜 먹는 우리 일반인들도 좀 요번에 좀 주의를 해야 되겠다는 어떤 주의를 환기시킬 수 있는 그런 사건이 터진 거예요, 사실은. 그럼 뭐가 앞에서 이렇게 길지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사건 하나하나 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고객센터로 전화가 한 통화 오게 됩니다. 8월 21일이요. 네, 8월 21일. 아유, 왜 배달 안 돼요? 좀 배달 뭐 확인 갔는지 안 갔는지 확인 좀 부탁드려요. 주소 좀 어디로 보낸 거예요? 라는 고객센터에 어떤 남성이 전화를 하게 됩니다. 전화를 하죠. 그러니까 그 배달앱 고객센터에서는 어디를 시키셨는데 그 안 갔다고 하시죠? 전화번호를 얘기해 주세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전화번호 알려줘요. 010에 땡땡땡땡땡땡땡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등록은 돼 있죠. 그 번호가. 네, 왜냐하면 고객센터에 등록되어 있는 번호가 그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등록은 돼 있는데 고객센터에서는 확인해 보니까 음식을 시킨 건 없어요. 네. 그래서 선생님 그 집에서 음식을 저희한테 시킨 게 없는데요. 언제 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 아이고 저 시켰는데 얼마 안 됐는데 시켰는데 아직도 안 오는데 그거 혹시 저 딴 데로 배달된 거 아니에요? 그 주소 어디로 배달했어요? 그 등재돼 있어요 우리께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고객센터에서 서울시 구로구 땡땡땡동에 어디로 번지로 보냈습니다. 거기로 등재돼 있는데요. 네. 우리는 항상 배달 주문 오면 이 주소로 저희가 등록돼 있기 때문에 보내는데요 하니까 이 남자가 그래요? 이상하네. 그러고 전화 딱 끊었는데 그 순간 이 배달앱 그 직원이 얘기하는 저 주소 호수를 딱 알아둔 거예요. 네, 왜 알아뒀을까요? 이 사람 집이면 굳이 그걸 기억할 필요가 없겠잖아요. 그렇죠. 없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이 주소를 기억한 이유는요. 바로 그 주소지에 전 여자친구가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루 전날 헤어졌대요. 네. 여자친구가 전 여자친구죠. 전 여자친구가 야 너랑은 더 이상 살 수가 없어. 너랑 동거를 조금 했다고 그러죠? 네. 너랑 더 이상 만날 수가 없으니까 헤어져라고 얘기하고 헤어진 거예요 실제로?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럼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지인들 구로에 살고 있는 지인의 집에 여자친구의 지인 집에 가서 여성이 간 거죠 이제. 네, 글로 기거하게 간 거죠. 됩니다. 그러니까 그 오피스텔 그 지인의 집 무슨 오피스텔 정도까지는 알았나 봐요. 네, 이 어디 친구가. 근처에 있다는 같이 동거하고 있었으니까 알고 있었겠죠.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아는 거예요. 그 정도니까 땡땡 오피스텔 아까 배달앱하고 얘기할 때도 땡땡 오피스텔 아니에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까지 했겠죠. 네. 그러니까 정확한 호수는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이 남자가. 근데 아까 이제 그 배달앱에서 본의 아니게 가르쳐 줘 버린 거죠. 네. 쫓아간 겁니다. 전 여자친구가 헤어져 달라고 한다면 그냥 헤어져 주면 되는데 굳이 다른 사람의 집까지 찾아가서 다른 곳에 기거하고 있는 여자친구를 그렇게 배달의 고객센터에 전화를 해서 주소까지 알아내서 찾아갑니다. 그리고 가서 그 여자를 심하게 폭행을 합니다. 네, 문 열고 무단으로 들어갔으니까 주거 침입했죠. 네. 그리고 뭐 지는 뭐 팔목만 잡았다.
팔만 잡고 흔들었어도 남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해서 허락 없이 들어가가지고 그 전 동거녀라고 하더라도 팔을 잡아채고 한 것 자체가 폭행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여성 같은 경우는 내가 안전한 곳이라고 생각하고 온 곳인데 갑자기 남자가 전 남자친구가 쳐들어와요. 그렇죠. 끔찍한 얘기예요. 그래서 그냥 폭행뿐만 아니라 들어오는 순간부터가 그 여자분한테 충격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맞습니다. 드는데요. 맞습니다. 근데 다행히 이 여자분이 되게 현명하셨어요. 맞습니다. 남자에 대해서 특성을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헤어진 거고요. 네. 그 전날에 스마트워치 저희가 몇 번 소개해드렸죠. 네, 그것을 발급받아서 갖고 있었던 거죠. 경찰에 가서 신고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경찰에 가서 신변보호 나 지금 동거남하고 뭐 헤어지는데 이 사람이 이러이러 아마 난폭한 행동하고 때렸을 거예요. 보나마나. 네. 그랬으니까 그만 이제 동거생활 청산하고 자기 그 친구 집으로 가버린 거 아니겠어요? 가면서 이 여성분이 불안하니까 적어도 그동안 뭐 때리거나 이런 거 신고는 안 했지만 나 지금 이렇게 남자랑 동거하다가 헤어지는데 이 사람은 나한테 와서 언제든지 해코지 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불안합니다. 네. 좀 도와주세요 하니까 경찰이 스마트워치를 무작정 발급 공급해 주는 건 아니에요. 네. 얘기를 들어보고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스마트워치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경찰 입장에서는 자세히 들었을 거예요. 이 여성한테 그동안에 있었던 일, 왜 헤어졌는지를 그리고 왜 불안한지를 얘기를 들었으니까 그 말이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니까 경찰이 스마트워치를 하나 지급을 했어요. 근데 그 스마트워치가 무슨 효과가 있어요라고 하시지만 전화를 112로 걸려고 하더라도 버튼을 누르거나 해야 되잖아요. 근데 스마트워치 같은 경우는 버튼 하나만 누르게 되면 네. 경찰에서 바로 이 위치를 인지하고 출동을 하게 돼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막 그 들키지 않고 또 범인에게 그렇죠. 들키지 않고 신고를 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스마트워치를 이 여성분이 굉장히 현명하게 불안했겠죠.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헤어졌고 불안하니까 스마트워치를 경찰로부터 공급받아서 차고 친구네 집에 가 있었던 거고 그런데 뜬금없이 쳐들어왔잖아요. 예상한 대로 어떻게 보면 이 여성이. 네. 알아내가지고 쳐들어왔을 때 그 폭행을 하니까 바로 스마트워치를 딱 누른 거예요. 스마트워치를 누르는 순간 경찰서 112하고 연계돼 있거든요. 경찰에서는 바로 그 위치가 딱 떠요. 네. 이 112에. 그러니까 그냥 즉시 경찰이 코드 제로 정도죠. 발령해가지고 경찰이 순식간에 그 집으로 간 거죠. 그래서 그 남자를 검거를 했습니다. 맞아요. 바로 검거했어요. 그냥 뭐 얼마 안 걸리게 그냥 즉시 검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됐던 건 무엇이었냐면 배달앱의 고객센터에 전화를 했을 때 이 주소를 사실 이 그 고객센터에 있었던 응대하는 직원 같은 경우는 매뉴얼대로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실제로 고객의 정보들을 확인을 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전화번호도 확인을 했고 이름도 확인했고. 네, 이름도 확인했고 어느 동에 사는지에 대한 대략적인 것도 정보를 줬기 때문에 뭐 어떤 오피스텔까지도 나왔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기 자신 같은 경우는 매뉴얼대로 했기 때문에 그 정보를 준 것에 대해서는 사실 그렇게 뭐랄까 내가 잘못했나라는 인지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 아니에요. 그거는 내가 볼 때 잘못됐어요. 이게 이런 문제가 솔직히 얘기해서 보도로는 지금 처음 나왔습니다. 근데 우리는 실무에서 이런 일이 있었던 거를 몇 번 겪었거든요. 그래서 경찰청에서도 이 부분 배달앱이라든지 택배 서비스라든지 개인정보가 어쩔 수 없이 나가는 경우 이런 것 때문에 협조를 좀 구했었어요. 네. 적어도 등재돼 있는 전화번호와 성별은 구분해달라. 남자가 여자로 이게 그 등재가 돼 있는데 남자가 전화 걸어가지고 얘기를 하면 남편이라고 하더라도 통제를 좀 해달라. 이거를 협조 요청을 했었어요, 사실은. 여러 네. 차례. 근데 이게 사실 잘 안 지켜지는 거거든요. 이번 같은 경우도 사실은 남자가 전화했잖아요. 네. 아마 여자라고 분명히 표기되어 있을 부분이 그렇죠. 있을 텐데. 네. 예, 그것만 통지돼서 여자가 전화하지 않으면 우리가 말 못합니다 하고 끝까지 좀 지켜줬으면 그나마 좀 낫을 뻔했어요. 근데 배달앱 쪽에다가 장사하는 사람들한테 그것까지 강력하게 요구하기는 무리가 있다는 건 사실 압니다. 네, 맞아요. 그렇지만 치안은 다 같이 동참해서 도와줘야 돼요. 그리고 주소라는 부분은 사실 알려주는 부분에 대해서 되게 민감할 수밖에 없기 잘못하면 때문에 이건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돼요. 그러니까 이걸 아무리 뭐 주소지가 어떻게 되냐고 상대방이 물어본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잘 알고 있는 내용이면 굳이 여기서 확인해 줄 필요는 없는 그렇죠. 생각이 아니 그럼 들어요. 선생님 지금 거꾸로 물어봐야죠. 선생님 그 전화
어디로 시켰는데 먼저 지번을 얘기하세요. 몇 동 몇 호라고 하는 거를 배달앱에서 오히려 거꾸로 물어봤어야죠. 그러면 우리가 글로 보냈는지 안 보냈는지 내가 확인해 드릴게요. 그랬으면 그거는 괜찮았을 거예요. 근데 어디로 우리는 그동안 보냈는데요. 이렇게 얘기해 버리니까 이 사람은 그때 외워버린 거 아니에요. 네. 이건 좀 설기가 필요해요. 이건 교양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배달앱 쪽에. 네, 이게 확인 절차를 일단 요즘 다 녹음이 되잖아요. 그렇죠. 녹취가 되니까 그 어떻게 해서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조사를 한다라고 하고요. 해야 됩니다. 교수님 말씀대로 실제로 이런 교육에 대해서 내가 어디까지 정보를 줘야 하고 이런 경우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고 실제로 무슨 관계세요? 여기 번호가 아까 교수님 남자가 아니라 여자가 여성분인데. 되었는데 어떤 관계세요? 그리고 분명히 저희는 이게 주문된 것이 없는데 어느 때 주문을 하셨고 이런 시간대 같은 것도 다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주소를 먼저 얘기해 보세요. 그쪽에서 어디로 배달이 안 됐다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봐야죠. 몇 호로 우리가 배달을 했는데 못 받았어요. 이렇게 물어봐 버리니까 알려준 결과가 돼버린 거죠. 이게 진짜 철저하게 어떻게 보면 교육 시스템 안에서 해야 됩니다. 인지가 배달앱에서. 됐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냥 통상적으로 사실 이런 경우가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전화를 응대를 했으니까 맞아요. 이런 부분이 발생했던 것 같아요. 이거는 경찰청에다가도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경찰청 차원에서 배달 앱이라든지 뭐 택배라든지 앱을 사용해서 이 주문하는 이런 뭐 다른 물품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이런 쪽에다가 경찰청에서 공식적으로 공문을 보내가지고 이 전화를 받는 안내원들 이분들에 대한 교양을 실시할 수 있도록 좀 협조전을 띄우라고 제가 경찰청에 강력히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거는. 네, 그리고 가끔 이렇게 택배 상자에 이렇게 배달이 되어 오잖아요. 예, 예. 저도 근데 재활용할 때 보면 상자를 이제 사실 저희가 종이 박스 쪽에다 분류를 하는데 택배 그 종이 있잖아요. 그 안 떼고 주소랑 다 찢어야 돼요. 전화번호랑 다 있는데 그걸 그대로 붙여놓고 분리수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 다 뜯어서 찢어야 돼요. 다 그. 네. 갈기갈기 찢어서 진짜 그거는 모르게 하는 게 좋습니다. 네, 그거 진짜 조금만 주의를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걸 진짜 누가 이걸 범죄에 이용하겠어라고 하지만 진짜 실제로 범죄에 이용하는 사람이 많고 저도 지구대에 있을 때 그 주변에 사는 남자가 그 전화번호랑 그 택배 상자 속에서 전화번호랑 주소랑 이름이랑 다 그 정보를 확인해가지고 스토킹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있어요. 그거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유의를 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좀 짚어봤고요. 근데 진짜 이렇게 헤어진 남자친구가 이렇게 기굴한 친구예요. 이거. 그러니까요. 얼마나 자기도 위협을 느꼈으면 여자친구가 실제로 가서 그 스마트워치까지 했을까. 미리 받아놓을 정도면 그리고 헤어질 때 방법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뭐 나중에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아까 교수님 얘기하셨듯이 뭐 우리가 매번 얘기하잖아요. 집착의 기미가 보이는 남성들이 있을 때는 조심해야 된다고. 맞습니다. 네, 근데 그것들이 어떻게 그럼 짐작을 할 수 있어요라고 했을 때 자꾸만 자기 스케줄 내가 분명히 사업적인 일을 할 때 비즈니스적인 일을 할 때도 뭐해 누구랑 있어 이런 걸 맞아요. 확인하려고 드는 사람에 대해서는 좀 의심해 볼 필요가 있고요. 이런 징후가 보이더라도 바로 너랑 헤어질래 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그럼 대폭력적으로 변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요. 배달앱 쪽에는 가능하면 내 전화번호고 나는 여잔데 남자나 다른 사람이 그 물어볼 때 내 정보를 공개하지 마십시오 하고 얘기하는 것도 좋습니다. 한 번 정도 짚어보는 것도 괜찮아요. 그렇게 얘기해서 어떤 그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경각심을 주는 것도 괜찮아요. 내 정보는 절대로 내가 직접 전화하거나 해가지고 내가 뭐 음식물을 시키든지 물건을 시키고 이렇게 할 건데 남자가 혹시 뭐 내 전화로 전화를 한다거나 그러면 그거는 저한테 확인해 주십시오. 라든지 이런 거를 배달앱 쪽에다가 요구할 수도 있어요. 네. 그런 부분 좀 신경 써줬으면 좋겠고요. 경찰청에다가는 이 부분은 분명히 교육할 수 있도록 제가 한번 더 그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 우리나라 이 배달 음식 시장이요. 네. 2017년도에 15조에서 지금 20조 시장이에요. 엄청 어마어마합니다. 이거 뭐 피자, 치킨, 짜장면, 구운 삼겹살, 케이크까지 커피, 팥빙수 뭐 지금 안 하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 진짜 왜 광고 보면은 디저트까지 다 온다라는 뭐 배달 앱으로 시켜 먹을 수 있다라는 그러니까요. 다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좀 이제 지금 정도는 경찰 차원에서도 이거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좀 방비 대책을 세우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요. 특히 제일 제가 우려되는 거는 이분들처럼 일정 부분 동거하다가 헤어지는 경우에는 그 여성의 전화번호, 그 다음에 주민등록번호까지 안단 말이에요. 또 그 여성의 가족 관계까지 다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이렇게 헤어질 때는 바로 헤어지지 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준비를 왜냐하면 굉장히 바로 헤어지자라고 하면 되게 폭력적으로 변할 수 있거든요. 준비의 절차가 되게 필요한데 어떤 말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상황적으로 이렇게 헤어질 수밖에 없는 것들이 좀 더 시간의 감정이라는 것들을 끊어내면서 헤어지는 게 가장 좋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이런 폭력성이라든지 이런 집착성을 보일 때는 제 번호를 바꾸는 부분에 대해서도 고려를 해야 저는 돼요.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랬을 때 자기가 연락하던 분들이 있으니까 갑자기 끊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전에 그런 부분들도 준비해 놓고 자신의 그게 참 연락처라든지 쉽지는 않아요. 아는데 왜냐하면 저는 제 주변에서 그런 친구들을 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준비를 하라고 얘기하거든요. 전 스마트워치를 발급받은 이 여성분 같은 경우도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지 분명히 계산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무슨 헤어질 때까지 이런 준비까지 해야 돼라고 하지만 안전을 위해서 만약 그런 기미가 보이는 남성이나 전 여자친구가 있다고 한다면 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동거를 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가족 관계 내 주민등록번호까지 알 정도가 된다 그러면 그거는 미리 좀 손을 써야 돼요. 배달앱 쪽에다도 전화해서 내 정보 내 위치 알려주지 말라고 얘기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가능하면 전화번호도 좀 바꾸는 게 좋겠고요. 본인도 노력을 좀 해야 됩니다. 네. 이 사람이 그냥 서로 쿨하게 너 나 헤어져 딱 헤어졌다면 그럴 필요 없겠죠. 근데 뭔가 폭력 성향을 보이고 불안하기 때문에 스마트워치를 받을 정도로 그런 관계에서 헤어졌다면 나도 노력을 해야 돼요. 네. 배달앱 쪽에도 전화하는 거 잊지 말아야겠어요. 네. 이제는 내 전화 나 본인 아니면 내 주소 절대 가르쳐 주지 말라고 한 번 정도 전화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요, 진짜 이런 경우는 발생을 하잖아요. 그리고 헤어져서 이런 경우가 있을 때 지인들 같이 알고 있던 지인들을 통해서 다시 연락을 하거나 그렇죠. 그들을 찾아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차단하고. 지인들한테 이미 얘기를 해둬야 돼요. 이런, 맞아요. 이런 상황이 있다 보니까 연락이 와도 가르쳐주지 마. 절대 그 사람 마음 네. 속아 넘지 마. 넘어가지 마. 너희들도 좀 조심해야 돼. 이런 것들을 지인들한테도 인지시켜줄 필요가 분명히 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본인도 좀 노력을 좀 주의를 기울이는 것도 필요하고 배달앱 쪽도 어떤 형태로거는 이건 경찰에서 해야 될 일이에요. 궁극적으로는. 그죠? 이게 결국 범죄에 이용된 거잖아요. 네. 궁극적으로는 배달앱이 네. 본의 아니게 근데 이제 배달앱만 있냐고요. 택배도 있고 우리 이제 그 전화번호하고 이름 줘가지고 나간 거는 개인정보는 지금 거의 다 셌다고 봐야 돼요. 지금 배달앱 시장이요. 아까 사용자 그 규모 얘기하셨잖아요. 사용자가 2,500만. 2,500만이면 우리나라 인구의 반이에요. 그 사람들의 정보를 진짜 배달앱이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 스스로도 이제 좀 주의할 때가 됐어요. 네. 답답하네 이거. 이 친구는 주거 침입하고요. 네. 폭행 혐의로 일단 그 입건됐습니다. 뭐 구속은 된 건 아니지만요. 그런데 아마 이제 경찰이 신변 보호는 더 철저히 할 거예요. 네. 네. 왜냐면은 이 정도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뭐 징역은 안 떨어질 것 가능성이 그렇죠. 크다 보니까 뭐 집행유예라든지 벌금형이 나올 텐데 이랬을 때 그 지금 피해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되게 공포심이 더 커질 수밖에 그렇죠. 없는 상황인 그렇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스마트워치를 가지고 있는다고 하더라도 어떤 혼자 다니는 길보다는 같이 다니고 일정 기간 동안은 좀 더 그래요.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본인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자구책으로 예. 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이고 참 답답한 일이 자꾸 생겨나네. 네. 또 답답한 마음을 또 가슴속에 묻고 여기서 사건 마무리하도록 예. 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